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람 취급해준 적 있어. 저도 포기 못해요. 네 아비를 법정에 세워야겠느냐? 아버지,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래, 두고 보자. 등기 우편 봉투를 뜯는 성호의 손이 떨립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의 소, 원고, 한밀의 외일인 박지훈. 아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비를 법정에 세워놓고 절차라고 말하냐?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30년째 전통 악기를 고치며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세상은 그를 구세대라 부릅니다. 법으로 맞서야 했던 가족, 그 속에서 지켜낸 진짜 사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골목 어귀, 기와지붕 사이로 살구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박성호는 오늘도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서른 해째 같은 자리에서 대금과 가야금을 고치는 일, 그것이 성호의 삶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작업대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성호는 깨진 대금 한 자루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악기를 고치는 일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금이 간 자리를 어루만지듯 메워야 합니다. 마치 사람을 대하듯 말이죠. 저녁 무렵 성호는 아들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녀 하늘이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한미래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미래야, 지훈이는 아직 안 왔나? 미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회식 있대요. 성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성호는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직접 담근 깍두기와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집에서 만든 게 몸에 좋지. 미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성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성호는 하늘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하늘이를 무릎에 앉히고 가만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미래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엄마 칠순이거든요. 그래, 알고 있다. 미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버님은 안 오셨으면 해요.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엔 칠순 잔치도 젊은 사람들끼리만 해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아버님 오시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것 같아서요. 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성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잔치에 시아버지가 빠지라는 말이냐? 미래는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도 있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거실의 공기가 무거운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토요일 칠순 잔치 얘기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번 한 번만요. 처가 쪽 사정도 있고.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칠순이 뭐예요? 성우는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칠순은 말이야, 70살이 되는 날이란다. 할아버지도 칠순해요? 할아버지는 이미 지났지. 하늘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우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구나. 지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괜찮다. 집에 가서 먹마. 성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옥마을 골목길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살구꽃잎 몇 개가 흩날렸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 하나, 국 한 그릇. 반찬은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세상이 많이 변했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낡은 물건 취급이야.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공방에서 악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대금 한 자루가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틈새를 메우고 오칠을 입히고 숨구멍을 정리하는 일. 성우는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종소리가 울렸을 때 그 평온은 깨졌습니다. 문을 연 성우의 눈앞에 아들 지훈과 며느리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안으로 들라고 손짓했습니다. 미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훈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성우는 작업대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긴데? 미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유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산? 유산이 뭐가 있다고? 아버님, 이 집도 있고 공방도 있고 어머니 명의로 된 땅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다. 미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 명의예요. 그리고 저희도 상속인이고요. 성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래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성우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냥 정리만 하자는 거예요. 정리? 너희 아비를 정리 대상으로 보는 거냐?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법적으로 저희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것도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성우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어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미래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지훈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나섰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공방 안에는 담배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리움만 남네. 노랫말이 허공에 스며들었습니다. 성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속 전문 변호사.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성우는 명함을 구겨 재떨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살구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 성우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고 국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밥상을 밀어내고 담배를 또 꺼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시장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국밥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안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성우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공방에 악기를 납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류광민.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류광민은 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성우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류광민은 차를 주문하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사실 오늘 찾아뵌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류광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가셨어요. 성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용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4억 2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는 아내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사모님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기셨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우는 차용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도장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런 돈을 빌렸다는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돈을 빌릴 리가 없소. 류광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박 사장님, 일주일 안에 갚아주시죠. 안 그러면 저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류광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찻잔 속 차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가슴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용증을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도장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내가 그런 거액을 빌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성우와 함께 살림을 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큰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성우에게 먼저 말했을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 성냥을 제대로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키며 성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틀 후 아들 지훈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은 옆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용증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류광민이라고 옛날에 우리 공방에 악기 납품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찾아와서 내놓은 거야. 지훈은 차용증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4억 2천? 어머니가 이런 돈을 빌렸다고요? 나도 믿을 수가 없다. 지훈은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도장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모르겠다. 도장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어머니가 그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잖니. 지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류광민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지훈은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류광민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네, 이런 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차용증을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미래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읽었습니다. 금액을 본 순간 미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빚을 지셨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성우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성우의 잘못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진짜면 큰일이에요. 4억이면 이 집도 팔아야 할 수 있어요.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채무는 상속되잖아요. 저희한테도 영향이 올 수 있다고요. 지훈이 미래를 말렸습니다. 여보, 일단 진위부터 확인해야지. 미래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확인해봐요. 근데 도장이 찍혀 있으면 끝이에요. 미래는 문을 나갔습니다. 성우와 지훈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4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김도아요. 성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도아가 맞니? 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도아는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는 도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릴 적 공방 옆집에 살던 소녀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만이냐? 내가 이렇게 컸구나. 벌써 10년도 넘었죠. 할아버지는 여전하시네요. 여전하긴. 다 늙었지. 도아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시간 있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하는 차를 주문하고 성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변호사예요. 성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변호사? 내가? 네,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요. 성우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내가 그렇게 출세했어. 도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세는요. 그냥 보람 있는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도하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도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며칠 전이다. 도하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도하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도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조? 네, 서류 일련 번호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 류광민이라는 사람, 과거에 사기 전력이 있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냐? 제가 더 알아볼게요. 할아버지, 이거 절대 돈 갚으시면 안 돼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성우는 도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도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성우를 공방으로 데려간 뒤 차용증 원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도하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돋보기로 도장의 테두리를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하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도장 테두리 보이세요? 도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테두리가 미세하게 흔들려요. 진짜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건 스캔해서 출력한 거예요. 성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이게 가짜란 말이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하는 휴대전화 화면을 성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류광민, 이 사람 3년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피해자가 3명이나 됐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전형적인 서류 위조 사기꾼이에요.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도장을 이용해 사기를 치다니. 성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고소해야겠구나.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진행할게요. 할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꼭 이겨드릴게요. 성우는 도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도하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도하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희 가족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성우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도하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성우가 병원비를 보탰던 일, 어린 도하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대학 입학 축하금을 쥐어줬던 일, 성우는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도하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류광민은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류광민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정당한 채권이에요. 제가 왜 위조를 해요? 하지만 도하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서류의 일련번호 오류, 도장의 스캔 흔적, 류광민의 과거 사기 전력. 경찰은 차용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성우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 미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문. 미래는 지훈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서. 진행 중? 이게 거짓말이면 다행이지만 진짜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여보, 일단 결과를 기다려봐.
미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빠도 이미 소문은 다 퍼졌어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미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지우는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한 달 후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장은 위조였습니다. 서명 필적도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은 완전히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검찰은 류광민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아가 성우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류광민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류광민을 바라봤습니다. 류광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도장, 조작된 서류, 류광민의 과거 범죄 기록.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류광민의 변호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류광민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에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류광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표정이 그러세요? 이긴 건데요.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구나. 도아는 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의는 이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법으로 이겼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의 신뢰,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 성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법원 앞 거리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미처 고치지 못한 대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대금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악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원고는 한미래, 그리고 박지훈. 피고는 박성호.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까지 자신을 법정에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아비를 법정에 세워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서류에 이름 안 올리면 하늘이 데리고 나가겠다고. 성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내 아비를 파는 게 옳은 일이냐?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괴로워요. 하지만 하늘이를 잃을 순 없어요. 성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성우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결국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는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도아를 찾아갔습니다. 도아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들어서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성우는 소송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아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가 나를 고소했다. 아들 이름도 거기 올라가 있더구나. 도아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겠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된 기분이야. 도화는 차를 끓여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성우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 후 도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소송 내용 보니까 명분이 약해요. 무슨 뜻이냐?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불법적인 재산 이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명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긴 게 할머니 살아계실 때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집사람이 건강할 때 같이 은행 가서 정리했지. 그럼 이건 정상적인 부부간 재산 정리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도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은행 거래 내역이랑 당시 의료 기록 확보할게요. 할머니가 건강하셨다는 걸 증명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거예요.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도하야. 할아버지, 제가 꼭 이겨드릴게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우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미래와 아들 지훈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래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 박성호는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 이전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도하가 반박했습니다. 재산 이전 시점은 고인이 건강하던 2023년 3월입니다.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고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간 정상적인 재산 정리였습니다. 도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의료 기록, 당시 은행원의 진술서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미래 측 변호사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산 이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성우는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성우는 아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성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건가? 법으로는 이겼지만 가족을 잃었소.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공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악기를 고치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업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봄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성우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호 씨 되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박성호입니다. 박지훈 씨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미래가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미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냐? 미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이요.
심근경색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성호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가 할아버지 옆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괜찮을까요? 성호는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다. 내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호와 미래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합니까? 최소 1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상당합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래는 휴대전화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천만 원. 우리 통장에 그만큼 있나? 미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호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하마. 미래는 성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됐다. 우선 지훈이부터 살려야지. 다음 날 성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아도 함께였습니다. 은행 상담실에 앉아 성호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의료비 전용 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아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3억 원을 신탁 계좌에 넣고 이 돈은 오직 박지훈 씨의 치료비로만 사용되도록 설정해 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박지훈입니다. 다른 사람은 손도 댈 수 없게 해주세요. 배우자도 안 되나요?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본인 치료비로만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서류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성호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고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도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 살리는 데 쓰는 돈인데 뭐가 아깝겠니? 그래도 이제 며느리분은 이 돈을 쓸 수 없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상의할 사람이 아니라 경계할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날 저녁 성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성호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여기 있다. 힘내거라. 복도에서 미래를 만났습니다. 미래는 성호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신탁 만드셨다면서요? 그래.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성호는 미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해? 재판 걸 때 나한테 상의했더냐? 미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지훈이 치료비다. 다른 데 쓸 수 없어. 제가 다른 데 쓸 것 같아서요? 모르는 일이지. 미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성호는 돌아섰습니다. 미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성호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1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성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성호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일을 깎아주고 병실을 정리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성호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미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 준비하는구나.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성호는 짐을 들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야지. 미래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저희 집으로 갈 거예요. 성호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혼자 계단 오르기 힘들 텐데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성호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와라. 네, 할아버지. 성호는 아이를 내려놓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훈 가족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성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래가 짐을 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래는 옷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 미래는 손을 멈추고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돈을 묶어버렸잖아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훈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내 치료비 때문에 그러신 거야. 치료비요? 결국 저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런 시아버지 밑에서 저는 못 살아요. 미래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가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하늘아, 엄마 따라가자. 외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아빠는요? 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하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빈집에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아버지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가 대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냐? 지훈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우는 놀라 지훈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짓이냐? 일어나거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고 의심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됐다. 일어나라. 미래가 떠났어요. 하늘이 데리고 나갔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거냐? 모르겠어요.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성우는 지훈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지훈아,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게 돼. 네, 아버지.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돈을 따를 건지, 가족을 따를 건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 아비다. 그건 변하지 않아. 지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지훈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성우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아버지 집에서 지냈습니다. 성우는 아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우는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쌌습니다.
지우는 그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어쩌겠니? 미래가 데리고 간 걸. 제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내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억지로 하진 마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살구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살구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성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살구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빗자루를 멈추고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여보, 올해도 꽃이 폈소? 당신이 좋아하던 살구꽃이. 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눈이 떠서. 지훈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살구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나무 참 좋아하셨죠? 그래. 봄만 되면 여기 앉아서 한참을 보곤 했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살구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늘이 보러 가도 될까요? 그래라. 내 딸인데.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계속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춤을 췄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성우는 공방에서 대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이웃 주민들, 그리고 도화도 함께였습니다.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성우는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전주시에서 올해 전통 공예 장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대요. 할아버지가 선정되셨어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요? 네, 30년 동안 전통 악기를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우는 얼떨떨했습니다. 시장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가 다 알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맞아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해왔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성우를 격려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화만 남았습니다. 도화는 성우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축하해요. 도화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으로 싸우는 건 힘들더구나. 하지만 내 덕분에 이겼어. 할아버지,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도구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화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고맙다, 도화야. 도화가 나가고 성우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가 함께였습니다. 성우는 손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하늘이는 성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우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래가 하늘이를 보내줬어요. 주말마다 할아버지 뵈러 오라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하늘이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대금 가르쳐 줄까? 네, 할아버지.
성우는 공방에서 작은 대금을 꺼냈습니다. 하늘이에게 붓는 법을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하늘이는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살구꽃 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대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 평화로웠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주시청 강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박성호 장인님, 30년간 전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는 상패를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성우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과 하늘이가 앞줄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화도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왔습니다. 성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악기만 고쳐왔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인정받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우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성우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시청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마당에 섰습니다. 살구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결국 피보다 마음이 가족이야. 법으로 싸웠지만 사랑으로 이겼소. 저녁 무렵 지우는 공방에서 대금을 불고 하늘이는 옆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구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을 채웠습니다. 대금 소리가 한옥마을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박성호 할아버지는 법으로 진실을 지켜냈지만 진짜 승리는 다시 찾은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심이 더 진한 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